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거대한 주제인데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하고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주제를 다루는 계기가 된 거는 6월 17일 날 러시아에서 국제경제 포럼이 열렸고 이 행사에 푸틴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핵심적인 주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세계 질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런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많은 학자분들, 분석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변화의 징조다, 서막이다, 이런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반대의 뉴스들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요. 자, 우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 서방, 미국의 움직임이 초반과 다르게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이제 주류 매체들은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 여전히 작전대로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유럽 또 미국은 또 그것과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좀 젤렌스키한테 넘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위기가 좀 커지면서 유럽이 대러 경제 제재도 완화시키거나 구멍이 뚫리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의 수출액은 굉장히 또 상승을 했는데 유럽은 지금 경제 위기가 도래했고 최근에 또 보니까 대규모 파업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딱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들,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크게 잘못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잘못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보냐? 이것이 냉전의 계속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은 냉전 때 양극 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 양극 체제, 바로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소련, 이것이 또 다시 붙게 된다. 여기가 붙으면은 제3세계대전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파괴력을 감안하면은 미국에 못지않게 있으니까 인류가 살 길은 없다. 제3차 대전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지식인 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미국은 뒤에 앉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진다, 러시아가 졌다, 이따위 보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 온 세계 서방세의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소련은 또 자작의 체제 내의 권력 투쟁과 불안과 이런 것 때문에 소련이 붕괴 직전에 있다, 이런 거짓말도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 받는 거는 지금 일극 체제에서 양극 체제로 뒤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양극 체제, 우리 냉전 체제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까? 두 가지 이해에서. 한 가지는 정치 이념의 상반되는 데서 움직여졌습니다. 그거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정치 이념의 차이가. 그 다음에 둘째는 무기 경쟁이었어요. 냉전 때 수십 년 동안 동서가 경쟁했는 것은 미국과 구소련이 무기 경쟁을 했는 겁니다. 무기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나라가 무기를 다 가지게 됐거든.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제가 여러 군데서 하는데, 군산복합체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있고 군소 적은 나라에도 군산복합체가 다 있습니다. 총을 만지는 사람이 돈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 이 두 가지 이념과 무기, 이 두 가지가 점점 급하게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무기가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무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없으면 무기를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얼마든지 무기를 대여해 주고 세를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에 얼마든지 손을 댈 수 있다 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냉전의 두목 중에 하나가 더 우세하게 된다.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적고 다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의미가 없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이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념에 의해서 사유재산하는 제도도 있고 공유재산하는 절반 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념이 있음으로써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가 결정을 하는데 정책의 이념에 의해서 이제는 보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꼭 같아요. 세계 어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똑같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갈망하는 게 같고 하니까 이념의 차이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에는 사회민주주의가 나타나고 민주주의 안에는 민주사회주의가 나타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념의 차이가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무기도 의미가 없고 이념도 무기가 없으니까 무엇이 날아갔느냐. 냉전이 날아갔습니다. 냉전 때에 있던 두 가지 주축이 다 지금 실효가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냉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냉전으로 돌아가는 문화도 없어지고 이념도 없어지고 그 정책의 목적인 군사력의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냉전은 아니다. 냉전이 아니면 두 축이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두 축이 다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축이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축이 되는 거는 그는 지나갔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두 세계 축이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중국은 절대 미국과 무기 경쟁이나 경제 경쟁에서 끝일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을 잘 보면은 유교 없이 중국을 이해할 수 없고 유교를 이해하려면은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좀 알고 나면은 중국은 각 나라를 하나의 그 유독한 존재로 그렇게 보고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1대1로 보지 민주진영의 나라하고 같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중국을 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아무튼 양극 체제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각 나라의 이익과 나라의 문화와 나라의 정서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단체주의도 민족주의도 나타났고 종교적인 것도 점점 더 중요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중요하게 되어가니까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던 이러한 냉전 때의 자유진영의 세계질서도 무너졌고 종교도 여러 종교가 전부 다 일정한 인구를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제가 결국 소개시키고 싶은 것이 북한의 종교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혹은 거기에 정치 이념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은 북한을 현실 그대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시 살아나고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이념은 없어지고 총칼 정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종교와 이 민족이라는 것은 다극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나라들 여러 군데서
다 가치관이 나타나고 생활 방법이 나타나고 자기들의 삶의 장점을 서로 주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다국화가 될 수밖에 없죠. 다국화가 되는데 이 다국화가 어떤 식인 다국화, 상하를 해가 서로 지배하는 무기에 의해서 경제력이 하는 지배하는 다국화가 아니고 이건 어떠한 다국화냐? 평면에 사람들이 전부 살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 중심의 문화, 평면적인 문화가 평화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중국적인 문화랄까 그런 문화가 세계화가 되지 않으면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선망하고 중국한테 배우고 싶고 또 중국을 초청해서 같이 하고 싶고 하는 중국 붐이 앞으로 30년, 50년 내에 중국 붐이 판을 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슨 패권을 잡는 건 아니고 중국의 이론과 중국의 철학에 의해서 다극화가 된다. 나라마다 중요한 그러한 세상이 세계 질서가 세계 의식 구조와 세계 문화가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예, 다극화로 예. 가는 상징적인 현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색화된 것이 냉전이 무색화됐습니다. 그 30개국 있는 나토가 단결을 해가지고 사회주의나 소련 같은 거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 국리를 다 추구합니다. 다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고 다 합니다. 그런 나라뿐만 아니고 제3국 국가, 인도 같은 것도 러시아와 경제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각각 국가들은 자기들의 국리를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국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러시아를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보고 관계를 개선시킬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또 다양한 형태의 세계 질서, 세계 조직이 시스템이 나타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했던 단극 시대가 끝났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지금. 단극 시대는 끝났다. 요 얘기는 푸틴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양극화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다극화로 갈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추종합니다. 과거처럼 돌아갈까 싶어서. 미국의 원조받고 미국한테 경제적인 내지는 도덕적인 정치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더 미국 쪽으로 더 붙는 정책을 펼쳐 있는 게 아마 지금 세계 질서가 다시 양극 시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래. 중국에 대해서도 대립적인 정책을 피잖아요. 미국 편에 붙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양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행복을 보이는 것이 과거의 미국을 생각을 하고 미국이 손대 가지고 안 된 게 다 없거든. 잘했거든. 더구나 단극 체제가 있을 과거에 한 30년 동안 보면은 미국의 뜻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사실은 무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어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미국을 추종하다가는 추종할 미국도 없어졌어요. 추종하다 보니까 따라가던 앞에 가던 게 없어져 버렸어. 옆길로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에 이제 대한민국이 처할 가능성이 제일 강합니다. 5년 내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헌신장 같이 버릴 거예요. 오히려 이제 거치장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거추장스러울 만큼 그렇게 그 사람 용납 안 합니다. 미국은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끊어버립니다. 국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됐고, 지금 국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론적인 도덕적인 정당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국내 민주주의도 그렇고 국제 정치에도 미국이 지금 상실하고 있고 미국 자체의 권위가 하향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갈 미국이 없어졌다. 이렇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정리가 됐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세계 질서가 커다랗게 대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있는데 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예.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기존의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서 갇혀서 외교라는 걸 한 건데 대한민국 외교 정책 전반을 지금 수정해야 향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좀 정리되거든요. 대한민국을 생각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의존할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까지 그래왔는 냉전이라는 세계 질서 안에서 미국만 따라오면은 따라갈 때가 있어요. 결국 따라오게 돼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미국이 자기 길을 가야 할 길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를 좀 반영하는 걸 같고 어떻게 보면 지방 정치를 또 더 하는 것 같고 세계 질서만 변하는 게 아니고 미국 국내 정치 질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미국을 알자, 미국을 알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알고 따라가도 요래 따라가면 무엇이 온다. 요걸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질서도 없이 좌왕우왕하다가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본이든 뭐 이런 나라, 호주든 뭐 이런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게 저는 행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걸로. 통일하면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통일하면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도 선별로 미국 기타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만 하면은 모든 것이 앞이 밝아 보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우리가 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지금 현 정부 청란 이 후퇴와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만 하루빨리 이 방향을 이렇게 통일적으로 잡지 않으면 정부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갈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었던 미국의 힘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급하게 정확하게 오는 것은 미국이 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고 새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자유를 따라오는데 미국 자체가 자유로운 정치 제도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이 걱정입니다. 이게 저는 세계 질서 변화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고 우리가 그동안 그 미국 1, 2극의 어떤 패권주의 세계 질서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붕괴가 되고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자기의 장점이 발휘되는 그런 질서가 온다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 아닙니까?
이제 한반도 남과 북이 통일 과정에서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돼야 되고, 그러한 정책을 추구해서 모든 사람이 이념을 뭘 가지고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는 것을 우리가 세계의 설계도를 과장시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내로 그렇게 되면은 국내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남과 북 한반도에서 인류의 미래에 모범 답안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을 조합시키는 겁니다. 이질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질이 크면 큰 평화가 기대됩니다. 남과 북의 이질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를 같이 그냥 살고 갈라먹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남쪽은 자유, 북쪽은 평등인데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치 그런 이념이나 개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야지. 우리 뭐 텔레비전 잘 만든다, 요새는 케이팝이 뭐 많이 우리 독특한 것은 우리 가요금이나 금은고나 통수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표현됐던 이런 예술인들도 남과 북이 합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선망하는 평화 예술을 우리가 창조해야 됩니다. 케이팝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흥미본위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필요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단극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 이 세계의 변화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또 파악을 하고 자기의 그 미래를 설계할 거냐, 이런 얘기가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주제는 이렇게 수시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수시로 좀 얘기를 하고, 이런 인식이 있어야 특히 이제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파악과 인식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평화학 혹은 통일학입니다. 통일이라는 데 대한 어떤 통일 방법이 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대학 내지는 일반적인 사람도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을 조화시키는 엄청난 평화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도 시작하고, 또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저 같으면 대학교를 같이 한다든가 통일 설계도를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